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현정 교수님, 앞서서 이경희 앵커가 좀 전해줬는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뭐 선관위에서 어찌됐든 간에 1월 1일 이후에도 예비 후보들 선거운동 임시적으로 좀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뭐 임시 방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발등에 불을 끄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예비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기존의 개인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선거 운동 못 하게 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면 실제로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이 후보자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규칙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거 과거에는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별도의 보호 조항을 만들어서 급하게 선거운동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1월 1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현행 선거구가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 자체로도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면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마쿠의 어떤 접촉 또 마쿠의 결정 이런 것들이 좀 황장수 소장님, 지금 보면요. 당장에 어쨌든 뭐 임시로 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고 더더군다나 선거구 어떻게 쪼개질지 모르는 상황에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좀 불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직접 분구될 예정인 네. 그런 어떤 선거구에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 지금 자기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서 네네. 대충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분구될 지역에 출마할 사람들은 네네. 실제로 다른 어떤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보다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에서의 이미 차별을 받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이 법적 소송의 대상이 저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분당 사태가 있던 당 내부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있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일단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네. 뭐 지금 세를 넘겨서는 곤란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문제가 단지 선거구 획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개의 이 개혁 관련 법안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야권이 내부에 지금 탈당 사태가 아니라 이제는 분당 사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건이 어디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도부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원내대표도 뭐 탈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이게 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네요. 현역 의원들은 사실 불리할 게 없는 구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월 10 며칠까지 의정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지역구에서 현행 지역구에서 네네.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공식적 기회가 부여되는데 예. 예비 후보자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건데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 소송은 예를 들어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한 것인데 왜 국가가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사실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네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던가 저는 이거는 심각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책임 회피 또는 의무의 방기 이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자신들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뭐 야당이든 어디든 간에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집단 소송 사태까지 가게 되면 국회의원들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저는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개개인한테, 이해관계하고 예. 관계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없어질 분구 지역에 있는 통합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네네. 또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유리하게끔 가느냐, 뭐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의 중에서도 군소정당에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더 복잡하게 된 게 비례대표 문제를 갖다 의논하는데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면 안철수 신당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할 거냐, 유리한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이해관계까지 또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전적인 이해관계로 지금 세비를 이번 달도 받았을 겁니다. 네네. 그 월급은 국민의 혈세로 받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자기들 선거에 관한 룰을 고의적으로 저는 지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여야 지도부는 뭐 정치 신인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이 문제를 여야가 사실상 짜고 치는 식으로 태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안에 잘 안 될 거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봉급이라도 내놓는다고 하면 모를까. 명백한 일종의 이 자기들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좀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원포인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새누리당 쪽에서 예를 들면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기 때문에 쉽사리 직권상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1월 1일까지는 어쨌든 기다리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넘기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아마 당내에서 새누리당 뭐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른바 반대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현행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재안을 가지고 이제 의원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그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은 그만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빨리 그 결과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두 분 모두 현역 의원들의 좀 책임 있는 태도를 좀 촉구를 해주셨고요. 야권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교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사실상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제가 볼 때 2~3명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맹명만 이름만 유지하지 동교동이라는 자체로서 정치 세력적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DJ의 적통을 잇는다라는 부분이 오늘날 그 야당의 중요한 어떤 원천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을 호남 정서라고 광주 호남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뒤를 바치고 있고 또 그 뒤 배후에 호남 향후회가 야권의 한 주요 이 당원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동교동이 탈당한다라는 것은 야권의 주력 기반인 그 이 호남의 정서가 이반한다라는 부분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네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대목에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002년에 노무현 후보, 즉 영남의 서자를 내세워서 우리 호남이 수적으로는 적으니까 집권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내세워서 했는데 그 영남의 서자가 또 호남을 챙기기보다는 본가를 챙기기보다는 자기 이제 출생지를 더 챙기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는 뭐 부산당이다 이런 말까지 넣으면서 지금 그때부터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가 네. 이제 와서는 이제 거기에 보태어서 어떤 생각까지 더 나오는가 하면 원래는 정통 그 한국의 이 오래된 60년 된 정당이고 또 야권의 주력이었는데 네네. 운동권들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들어와서 네네. 사실상으로 이 DJ 노무현 때부터 들어와서 당을 장악해버려서 네네. 호남은 운동권들을 뒤치다거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새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이 뭐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공천을 둘러싼 어떤 부분 때문에 탈당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결국은 호남 정서가 예. 친노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믿어보다 해서 이제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끌어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박지원 네네. 이 대표의 문재인 대표와의 그 경선에서 패배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친노와의 당내 경선이나 공천이나 대선 후보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호남의 네네. 뜻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안하기 시작한 부분이 네네. 지금까지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긍정적인가? 호남은 그러면 과연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 씨는 사실은 호남이 먼저 뿌렸어요. 네네. 어쨌든 이기고 보자는 심정에서 부산 사람을 네네. 대선 후보로 냈다가 그 이후에부터 배신이라는 것이 축적되어 오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호남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동교동계가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세력으로서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네네.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그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최초의 민심 이탈의 진원지가 네네. 예. 호남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렇고요.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권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인식인 거예요. 뭐 감정적이고 예를 들어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네. 아주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컨대 네네. 그러면
그 이른바 영남 출신의 문재인 대표가 실제로 영남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네네. 지금 영남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영도도 안 되고 해운대도 안 되고 네네. 이른바 유일하게 지금 반문의 어떤 깊은 깃발을 들고 있는 조경태 의원만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런 네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른바 친문과 문재인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호남을 넘어서 영남까지도 실제로는 상당히 상실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그게 전반적으로 불안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없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바꿔나가자. 네네.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럼 이럴 때일수록 호남의 어떤 정서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 상징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교동계 입장에서도 네네. 그걸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이제까지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해 보려고 네네. 문재인 당대표에게 요구도 하고 뭐 사퇴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되고 녹아 들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네.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제가 볼 때는 동교동계는 사실은 호남 민심을 봐서라도 네네. 당내에 있을 수가 없다. 네. 현재로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는 탈당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네. 다만 탈당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좀 고민이 남아 있을 것 네네.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현실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요.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뭐 동교동계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평가를 하긴 하셨지만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호남 향후에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탈당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남 향후에라는 거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호남 그렇죠. 민심이잖아요. 수도권의 민심도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예, 텐데. 제가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경험을 보면 네. 호남 향후에나 당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어떤 행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네. 민주당의 과거의 그 뿌리는 네. 호남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네네. 호남 향후회를 중심으로 당원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가 뭐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 지난번 4월 네. 재보선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사태에 발단이 된 동교동계가 탈당을 하니 어쩌다가 건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면서 탈당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달래면서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동교동계라는 그때 제가 TV에 나가서 이랬습니다. 호남의 정서는 문재인을 위반하는데 동교동 정서는 호남과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선거 다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교동계가 탈당을 안 하고 계속 앉아 있게 되면 동교동계라는 그 이름만 남은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이 힘이 없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교동계 이꼴 호남 향후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월 10일 날 전후에서 이제 탈당을 하기로 사실상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 말대로 한꺼번에 다 나가지 김한길 개든 동교동 개든 네, 네. 왜 순차적으로 탈당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보고 있는 부분은 호남은 아마 탈당을 할 수 안철수 신당에 합세를 한다면 이제는 단독으로 호남 후보를 내어서 대선에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예.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이런 정계 개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호남 정서가 이렇게 틀게 될 거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원 집정부제 네, 예. 이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 교수님 보시기는. 예, 네. 뭐 이원 집정부제 등 개헌 문제는 좀 차지하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동교동계와 뭐 호남 향후에 뭐 이 기타 등등의 이른바 이탈 현상은 예. 실제로 뭐 천정배 의원이 얼마 전에 열린우리당 창당과 관련되는 부분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른바 호남에서 자기 세력을 결집하는데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였거든요. 천정배 의원에 네네.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집단 행동이 지금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단일 대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일 대오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이 동교동계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당대표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문재인 당대표로부터 민심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권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기지 못한다. 네. 이거에 대한 결판이 났다.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주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통합이었죠. 예.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가도록 내가 방치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쫓아내는 네네.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네네. 좀 아울러서 확장력을 확보해서 이길 수 있는 체제, 나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뺄셈을 해가고 네. 지금 뭐 박승 이분을 네네. 호남 인재 뭐 그 영입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은 실제로 문재인 대표 지난 대선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예. 물론 호남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럼 여전히 문재인의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득하기에는 호남 민심이 녹록치가 않은데 여전히 문 대표는 이 상황 인식이 아직도 긴장감이 떨어진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호남은 계속해서 아 그래? 그럼 결국은 마이웨이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오케이. 뭐 이런 방식이고 일부 호남계 인사들은 탈당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또 추구하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문재인 당대표와 호남은 이 말하자면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 탈당을 해가는 호남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국적인 어떤 기반을 확대해서 이런 호남의 수권 가능성을 채워줄 거냐.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화두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거고 문재인 당대표는 아직도 호남을 너무 녹록하게 보고 있다.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그 문현동 일대에 네. 옛날부터 부산에는 그 일제시대 때 그 검계가 일본군이 갑자기 패망을 하면서 철수하면서 예. 전쟁 자금으로 전국에서 끌고 모은 검계를 미처 예. 못 가져가고 지하 동굴에 있는 그 어뢰 공장에 숨겨뒀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런 제 아는 소문이 사람도 있었군요. 심지어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탐지하기 위해서 예. 미국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아, 절벽에 예. 비추어 보면서 돈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 이발사라는 분, 또 네. 최근에는 또 어떤 회사가 그걸 갖다가 또 발굴을 하겠다고 그 아마 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네. 그 탐사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검계를 하다가 돈을 날린 사람이 많고 또 그걸 주도하던 사람이 또 남들 돈을 끌어들였다가 사기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제 신나를 뿌리고 인질극을 벌였던 그 네네. 범인되는 분은 네네. 아마 이런 일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이 아. 큰 돈을 썼는데 예. 그 아마 그 어떤 이 결과가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 대선을 앞두고 예. 문재인 대표가 이런 그 검계에서 예. 이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큰 돈을 벌어서 대선을 치렀다라는 이런 루머들 전혀 근거가 없는 루머들이 예. 인터넷상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 자신이 이런 일에 관련되었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재인 대표가 이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런 모양인데요. 이 일 말고도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숨겨진 정치 비자금을 뭐 정권 때 가져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끊임없이 시위하고 유력 정치인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가 그 제기가 되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때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떳떳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